이화영과 윤관석 예. 두 사람이 나 이제 그만 구속될래. 집에 보내주세요. 네, 근데 진짜 힘없는 사람들은 법원에서 구속되라 하면은 구속되고 더 있어라 하면 더 있는데 이 사람들은 참 멋지게 삽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이화영 씨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화영 씨 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 구속 기간이 거의 1년이 되죠. 네, 1년이 되고 이번 있습니다. 13일이면은 네. 이제 끝난다고 합니다. 네. 그 구속 기간이. 네, 10월 13일 날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 이화영 변호인이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검찰에서는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을 할 네. 텐데 이거 저 추가 구속영장이 들어와도 기각 결정을 내려서 좀 석방된 상태에서 변론을 좀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니 지금 재판 기록을 종이로 프린트해서 그거를 지금 나 변호인하고 이 피고 이화영 씨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 도대체 30분으로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게 지금 방어권이 지금 성립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이렇게 1년 이상 잡아놓는 것도 상당히 뭐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맞아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구속이 풀려났을 경우에 나가서 1번 자해를 한다거나 2번 증거인멸 내지는 협박을 네. 받는다거나 하면은 이거 자체가 하나의 사법 방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재판 방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 예.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 네. 자해 소송도 벌였고 맞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은 네. 계속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화영 씨 같은 경우 여러 사람이 존재하지 네. 않습니까? 증인들이. 맞습니다. 김성태 상방울 회장도 있고 네.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도 있고. 제일 무서운 거 부인이야. 지금 부인 여보 정신 차려. 그러면 이화영 네.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네. 부인과 좀 분리시켜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안전을 위해서. 아니 지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이화영 씨 부인은 이 모든 수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을 향한 것입니다라고 탄원서에 자기 남편보다 남의 남편을 걱정했던 사람. 네. 그런 사람 여보 정신 차려. 이 여보 인간아 정신 차려. 그리고 맞아. 그것도 있잖아. 당에서 당신을 의심하고 있어. 라고 여보 했었잖아. 당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또 아니야. 여보 당신 지금 의심받고 있어야. 맞아요. 그랬어요. 사실 이거죠. 예. 이렇게 막 그런데- 울면서 하는 이것도 아니고. 근데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네. 출소하면은 그 부인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종갓나 이거 남편이래. 네 당에서 네 의심받고 있어라. 의심받고 과연 지금 변호인은 예. 그 방어권을 위해서 네. 그 구속 기간을 이제 더 연장하지 말고 네. 내보내 달라고 하는데 네. 이화영 지사는 과연 원할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화영 씨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구치소예요. 지금 그럴 수 있을 것 상황에서.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은 끊임없이 저 일종의 뭐 당구용어로 말하면 쓰리 쿠션이라고 하죠. 예. 이재명 측의 긴밀한 사람들이 계속 이화영과 친한 사람에게 접촉해서 그렇죠. 회유한 정황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나마 이화영 지사가 전 평화부지사가 네. 구치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회의와 접촉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회의와 접촉하는 과정이 네. 저희들 눈에도 드러나고 네. 재판부나 검찰 눈에도 보였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구속기간 만료로 바깥에 나가게 된다. 네. 그럼 이제 누구를 만나서 어떤 회유를 당하고 어떤 네. 협박을 듣고 아니면 그런 정황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렇죠. 이거야말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딱 석방된 저 이화영 씨가 여보 나 재판도 좀 준비하고 나 밖에서 좀 준비를 하고 싶어. 이 총각나 이거 미쳤나 이거 집으로 기어 들어오라. 이럴 수밖에 없는. 백정화 씨. 저희가 이제 약간 네. 백정화 씨 말투를 몰라요. 몰라요. 그냥 농담 모릅니다. 장난처럼 예, 지금 예.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상황에서 어딜 나가? 집에서 준비해. 그럴 수 있죠. 뭘 꼼짝하지 마. 뭘 준비하려고 집 밖으로 나가지? 그리고 되게 이렇게 석방이 되면은 네. 주거지를 제한합니다. 그렇죠. 접촉도 제한하죠. 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집밖에 없어요. 부인이 그러니까 이 부인이 상당한
그동안에 보면 이미 부인이 메신저 역할을 사실상 한 거 아닙니까? 네. 가족이니까 면회가 자유롭고 네. 이 부인이 변호인도 해광 변호인들 사임도 시키고 네. 그리고 민주당 쪽 인사들 통해서 네. 만남도 해서 메신저 역할을 했는데 네. 훨씬 쉬워지는 거죠. 이제 계속 24시간 부인과 같이 있게 되면은 그렇죠. 이화영 지사가 그동안에 1년 동안 조사 받았던 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109명의 진술 조서를 받았고 그 진술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래 버리면은 재판이 또 늘어지거든요.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만들어 놓게 되는 상황이라서 검찰에서는 계속 붙잡아 두려고 할 것 예. 같습니다. 아, 근데 하여튼 무엇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 재판에 가족들은 일단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네. 전제를 갖고서 대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저 구속 수사하지 않는 구속 재판을 받지 않게 하는데 지금 이제 이화영 씨 부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재판에 관여하고 변호사도 막 해임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드러났기 때문에 네. 정말 이화영 씨에게는 구치소도 무섭고 집도 무서운 정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명 더 있죠. 네, 윤관석. 의원. 윤관석 의원은 또 국회 업무를 위해서 풀어달라. 그리고 또 윤관석 씨는 이제 부인이 좀 아프신가 봐요. 부인이 암 진단을 받았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이화영 네. 씨하고는 조금 반대된 상황인데 네. 부인 병간호를 본인이 해야 된다. 네. 마땅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네. 풀어달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보석으로 좀 풀어달라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동시에 이제 내가 그 돈이 2021년에 송영길 당대표 만들 때 나를 거쳐간 거는 맞는데 이거는 뭐 표를 찍어주면은 주겠다 하는 그런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고 돈 자체가 그냥 나를 그냥 스쳐간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닙니다라는 기괴한 논리를 지금 방어 논리로 세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 이게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송영길 전 대표랑 말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 돈 봉투 준 건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인정을 했는데 그 돈은 그냥 수고했다고 준 떡값이다. 네. 이게 무슨 뭐 표 달라고 표를 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 네. 이렇게 일관되게 만들어 가게 되면은 네. 이 사람 나와 버리게 되면 송영길 대표하고도 입을 맞추면 되죠. 네. 그러면은 완전히 그림이 그려지니까 좀 분리 조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나가서 네. 재판을 받겠다. 네.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 네. 불구속 수사가 원칙 네. 아니냐. 우리 와이프가 너무 네. 힘들다. 나밖에 병관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재판부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이제 투병 중이라고 예. 하면 뭐 중한 병에 걸려서 투병 중이라고 하면 뭐 남편이 도와주는 게 참 좋은데 근데요 또 요새 전문 간병인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남편들이 꼭 평소에는 안 하다가 자기 이제 급한 상황에 빠지면은 갑자기 부인을 들이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부인 파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케이스도 어떻게 됐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나는 총성 이것 때문에 야 진짜 제5차 중동 전쟁이 대규모로 발발해서 네. 지구가 또 크게 위험해진다. 도대체 하마스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하마스라는 그 단체 조직에 의해서 그렇죠. 이렇게 아수라장이 될 수 있냐? 결국 정보전 무슨 최첨단 무기 이것도 중요하지만 휴민트 인간 정보 또 재래식 무기 톱 갖고 나오고 무슨 소총 장총 갖고 나오고 네. 사람 몸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뛰어드는 놈들한테는 진짜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그 하마스의 거의 무장 폭동 반인륜적인 이 행위를 옹호하고 나선 단체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름이 뭐죠? 노동자 연대? 네. 노동자 연대인가요? 네. 그냥 이름이 노동자 연대인데 네. 이 단체가 11일이니까 오늘이네요. 어제요. 오는 11일. 그러니까 네. 오늘 광화문에서 예. 팔레스타인과 지금 저희 방송 끝나고 나면서 저희 파이낸스 센터 앞 계단에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네. 저기서 긴급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 네. 이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하마스를 규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사태에 800명이 숨지고 네. 이 사태의 원인은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은 정당하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집회와 행진을 갖겠다고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나섰습니다. 네. 노동자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가겠다.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 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개소리입니까, 이거? 네? 저는 저게 네. 이 지금 어저께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저께 기억나십니까? 어저께 오전에 네. 북한이 네. 중대 발표가 있다고 보통 네. 예고를 했었어요. 근데 북한이 중대 발표를 뭘 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 저녁 때쯤 로이터의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네. 북한이 이스라엘을 규탄한다. 네. 그러니까 그게 북한의 이게 희한하게 네. 북한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관계에서 뭐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굳이 North Korea blames Israel for causing bloodshed in Gaza. 가자에서 이제 이 유혈 사태에 대해서 예. 이스라엘을 유발한 이스라엘을 규탄한다라고 북한이 저게 이를테면 이제 발표했거든요. 러시아, 북한, 중국 이런 또 뭐 이란 이런 사회주의 국가, 맞습니다. 사회주의성 국가들, 예. 파키스탄 이런 종류의 나라들이 다 저렇게 이제 저 팔레스타인 쪽에 저 이제 무장 봉기를 하는 단체들을 다 지원을 해왔잖아요. 저기다가 사실상 무기도 다 팔고 네. 맞습니다. 뭐 드론이나 심지어 이번에 네. 하마스가 네.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네. 게릴라전에 쏜 땅굴 있지 않습니까? 그 땅굴 기술은 북한 기술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뭐는 먹기를 뭉친다고 저렇게 뭐는 먹기를. 반인륜적 집단들이 뭉쳐갖고 맞아요. 지구를 정말 위험하게 만드는 일인데 대한민국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으면서 지하철 환승 다 해가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자들이 그렇죠. 연금 받아먹는 자들이 국가 의료보험 이용하는 자들이 지금 저런 나라에서 저런 짓을 벌이고 있는 인간들을 지금 여기서 이 동조하는 이런 성명을 내고 있는데 이거는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도 맞습니다. 미국 뉴욕에서도 지금 팔레스타인 이 조직들을 옹호하는 시위대가 적극 나섰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진보의 이른바 PC주의, 진보의 이른바 반이스라엘리즘, 진보의 이른바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연대 이런 정말 몽상에 빠진 소리를 하면서 지금 자기네 나라에 폭탄 퍼붓는 놈들한테 저렇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사람들한테 충격을 안겨줬던 사진인데 네. The Queers for Palestine, 그러니까 퀴어들은 네.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라고 네. 얘기한 거거든요. 이 하마스 사태 이후에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평소에 소수자로서 네. 성적 소수자로서 네. 어떤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로서 항상 그걸 강조했던 집단들이 이번 사태에서는 오히려 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잡아 죽이는 놈들을 지금 지지하고 지지하고 나선 있는 거예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변태적인 상황까지 온 것 같고 특이점이 온 것 같은데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보면 소수자는 맞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은 미국과 친하고 나쁜 놈이고 서방이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저 퀴어들 팔레스타인 이슬람 국가 가면은 저 사람 취급 못 받아요.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어요. 진짜 저 문화가 네. 얼마나 정말 성소수자와 여성에게 가혹한지를 저 인간들이 전혀 모르는 그렇죠. 것 같아요. 가장 성소수자를 억압하는 게 이슬람인데 네. 그 이슬람을 퀴어가 지지한다는 저 대목에서는 네. 진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지능의 부족이에요, 그냥.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 정말 지능 없는 자들이 정치 의식에 물들면 저런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근데 합니다. 저래 놓고서 저걸 소위 PC라고 하잖아요. 말이 안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자, 모닝커피님이 독일인 여성 시신을 트럭에 싣고 다니며 능욕한 하마스 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지금 우리 사실 다 저희가 충격받고 있죠. 지금 예. 저희가 차마 어떤 말로 영상으로 전하지 못하는데요. 네. 방금 독일인 여성 시신 네.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는 다른 트위터에서 아기들 시신이 나왔대요. 네. 아기들 아기들 신체가 훼손된 사진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고 네. 지금 이거 그 아이언돔이 파괴하면서 로켓으로 했고 그다음에 네. 게릴라전처럼 뭐 패러글라이딩 타고 들어가고 막 네. 이렇게 해서 민간인 사는 대로 하마스들이 게릴라처럼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어떤 것까지 있냐면은요. 오늘 조선닷컴에 나왔습니다만 어느 민간인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안에 들어가서 그 할머니를 처형을 해요. 네. 처형을 한 다음에 그 할머니가 갖고 있었던 휴대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휴대폰으로 그 사진을 찍어서 자기 소셜 페이스북 트위터에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떤 야만적인 집단도 아니고요. 소셜 미디어도 잘 쓰고 소셜 미디어 활용에 능하고 이런 전자기기도 막 쓰는 인간들이 민간인들한테 그런 짓을 저지르고 그것을 올려서 결국엔 그 손녀딸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아니 할머니 그러니까 곰순이님이 매우 무섭지만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곰순이님 모가지 썰려봐야 정신 차리려나. 정말 참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예. 근데 저기 다시 돌아와서 오늘 12시 반에 저희 회사 앞에 파이낸스 센터니까 거기 가깝습니다. 네. 저 모이는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네. 한번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진 한번 찍어갖고 저희가 내일 예. 같이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한번 다시 네, 해보겠습니다. 가서 저희가 네. 한번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